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커피와 또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그 녹차라든지 차계통의 그 것들을 마시지 않았으면 한다고 늘 제가 그 조언들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럼 커피하고 차 말고 그럼 무엇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한번 추천해 달라 이렇게 묻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커피, 차 말고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제가 번뜩 과거에 제가 마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이러한 이것이 여러분의 그 퇴행성 뇌 질환에 아주 그 적합한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맛도 좋고 그래서 제가 오래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으로 만들긴 이렇게 강의로 만들긴 처음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또 재미있게 그냥 차로만 그냥 이것만 마시는 것보다도 다른 것 예를 들면 어떤 그 요즘 그 유산균들 많이 드시잖아요. 어떤 특정 유산균하고 마셨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는 강의를 하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다음 시간에 그 유산균의 특정 유산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함께 병용, 복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또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을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차 속의 그 카페인이 그 장기 복용 시 이제 특히 그 여러분의 그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파킨스병 환자들에게는 좋은 것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정말 내가 커피 아니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빼고는 제가 가능하면 드시지 마시라고 해요. 카페인이 든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찾았는데 좀 순하고 일단 맛이 순해야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몸 속에 있는 그 자율신경계와 소화기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이제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세포 내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 저하를 또 개선을 시키면서 또 신경세포 보호 기능까지 있고 그리고 소화기관이 그 장내 누수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특히 요즘 퇴행성 뇌질환에 많이 부각이 되는 그 버럭 가설이 있는데 거기 유산균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유산균과 같이 병용이 되면 더 그 투병에 그 파킨슨병에 유익하고 또 이제 맛이 좀 무미한 것이 좋습니다. 맛이 강한 것보다도 그러면 오래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만들기 쉽고 커피나 녹차 같은 거는 아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기가 쉽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접근성이 좋은 것. 그래서 제가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있고요. 제가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환자분들을 많이 그 한의사 제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중국 사람인데 대만 사람인데 그분한테 많이 그 리퍼를 합니다. 그 이제 그 침 치료를 많이 보내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침을 잘 놓는데 원래는 제가 미국에 와서 의대를 다닐 때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힘들어서 한약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한약을 먹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제가 늘 그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환기예요. 그래서 저는 환기를 항상 그렇게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시다가 이제 또
안 마시고 마시다가 안 마시고 하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하죠. 그 맥주를 그 아주 반 캔만 마셔도 금세 화장실에 가고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민성 대장염이 그리고 그 장에 그 어떤 그 염증이라든지 이렇게 민감해져서 또 장두수하고도 연관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 뚜렷한 원인을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환기를 아침마다 커피 대신에 환기를 한 오랫동안 복용을 했습니다. 한 뭐 2년 정도 복용했는데, 그게 한 10년 전인데, 지금은 제가 그 과민성 대장 그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커피 그 맥주를 찬 거를 마셔도 그렇게 탈이 나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는 못하지만은 뭐 맥주 한두 캔을 마시는데, 과거에는 그때는 뭐 한 모금만 마셔도 금세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다가 제가 환기를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환기는 이제 한의사 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는 차같이 이렇게 마셨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환기에 대해서 코로나가 있을 때 제가 환기하고 인삼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국에서 연구한 그 논문들을 많이 제가 접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환기가 이런 그 생리 기능이 있구나, 이거 굉장히 대단한 그 약재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다가 아주 굉장히 우수한 그런 한약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약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제가 모르니까 생략을 하고, 아마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거는 보약 중에서도 보기약으로 많이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약은 특히 그 중추신경하고요, 또 신경 안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에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그 논문들이, 그런 논문이 많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강의는 안 하고 그 환기 그 생리 기능서부터 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환기는 뭐 여러 가지 물질 그 종류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환기 해서 여기엔 그 생리 활성 그 물질, 그 환기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생리적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해요. 그래서 이제 주요 그 양리 작용은 사포닌이에요. 주로 이제 콩과 식물들은 사포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포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종류. 인삼에도 사포닌이 많죠. 그래서 인삼 그 사포닌을 특히 이제 진생 사포닌이라고 하는데, 진생 사포닌에도 그 여러 종류가 있고요. 특히 양리작용이 나타나는 특정 사포닌이 있고요. 여기 환기에서도 사포닌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그냥 묶어서 사포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에스트로글리세라이드 그가 사포닌 한 종류인데, 이것이 아주 강력한 그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이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사포닌 중에 에스트로글리세라이드라고 있는데, 그 에스트로글리세라이드 4번 4, 특히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가 사포닌 종류예요. 그래서 사포닌 종류 중에 환기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을 에스트로글리세라이드라고 해요. 거기에서도 넘버 4. 그 다음에 이제 플라비노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칼리코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사카라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그 에스트로글리세라이드 4번은 아주 강력한 그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이것이 이제 혈내 장벽 투과성이 낮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식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단백질 아니면 그 분자들이 그 혈내의 그 장벽을 투하를 잘 못합니다. 이제 우리 그 뇌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섭취하는 여러 가지들이 뭐 이제 포도당이나 뭐 지질 이런 거 빼고는 거의 통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필요한 그 뇌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 도파민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 몸속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요즘은 과거에는 그 알파 시누클린이라는 그 원인 단백질 응집체가 꼭 중추신경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중체계, 온 몸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경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멀리까지 이 알파 시누클린의 응집체가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투과성이 낮다는 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우리 말초 신경계통에 많이 또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비노드하고 칼리코신 이런 것들은 그 강력한 황산화 역할을 하고, 또 에스트로겐과 그 유사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사카라이드는 그 면역 조절 그 기능을 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신경 보호 및 이제 파킨슨병 관련 작용 기전을 볼 것 같으면, 제가 그 이제 특히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러면 그런 분들이 그 공통점은 그 세포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아주 나빠져 있어요. 보통 30에서 40%가 더 나빠져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나빠지는데, 거기에 또 더 나쁜 거니까 그 세포에서 에너지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데 이 환기가 여기 안에 있는 그 생리물질들이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 보존이라든지, 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화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안에 세포 안에서 그게 터지면은 그 산화물질이 확 밖으로 나와서 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화 그 스트레스를 억제하고요. 그래서 그 뭐 자세한 기전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그 MPTP 개방 억제, 이것은 이제 그 아스트로사이드 4번이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투과성 전이 공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개방을 억제해 가지고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막 전이 소실을 방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 그 내막 안에 그 전달 체인이 있는데, 그 4번과 5번 사이에 그 사이토크롬 C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막이 나빠져 가지고 그 사이토크롬 C라는 것이 세포로 방출이 되면요, 세포가 사멸 프로세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활성 산소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시키는 그런 아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억제를 시키니까 또 신경염증에도 좋아요. 이제 보통 세포 내 안에서 그런 산화물질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가 데미지가 나고 손상이 있고 하면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은 그 염증이 활성이 되고요. 또 미세교세포 같은 것이 과활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추신경에 이제 만성 염증들이 나와서 신경이 망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하나의 그 퇴행성 뇌질환의 그 과활성된 미세교세포를 또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그 환기에만은 그 에스트로글루사이드 넘버 4가 특히 이제 그 미세 악유 세포에서
리피드 폴리사카라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리피드 폴리사카라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리피드 폴리사카라이드로 유도된 미세 악교세포의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미세 악교세포의 과활성된 것이 이렇게 감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진정이 되면 이런 미세 악교세포가 과활성이 되면요, 그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을 분비를 시킵니다. 사이토카인을 분비가 되면 염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은 이것도 이제 몰아서 얘기하는데, 사이토카인 안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세포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세포와 세포 사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쓰고, 또 세포와 세포 간의 싸움 할 때도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사이토카인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 염증으로 돼요. 그렇게 되면 면역 세포들이 와가지고 다 싹 잡아먹습니다. 그것이 염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소시키게 돼서 과활성된 것을 이렇게 억제시킨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코 신호 계통에서 인산화를 억제해가지고 또 신경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포식, 이렇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가포식 조절 및 단백질 응집 억제인데, 특히 이제 단백질 응집 억제는 이런 알파 시누클린을 제거하는 그런 데에서도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아스트로글루사이드 넘버 4가 자가포식을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축적된 비정상적인 이제 알파 시누클린 응집체가 함께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를 하다가 시클셀 애니미아, 말라리아에 걸리면 말라리아 원충이 이제 적혈구에 들어가서 적혈구를 파괴를 시켜서 용혈 현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애니미아, 빈혈에 걸린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시클셀 애니미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비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을 저장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적혈구의 건강 상태를 항상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적혈구가 있으면 그것을 파괴시켜 버려요. 재순환시켜 버립니다. 그럴 때 말라리아 원충이 시클셀처럼 생긴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적혈구가 비장에 가게 되면 비장이 이것은 정상적으로 생기지 않은 비정상 적혈구구나 해갖고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그 안에 들어있던 원충이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자가포식이 일어나니까 세포가 지금 빌빌하는 세포가 먼저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될 때 그 안에 있던 알파 시누클린 응집체도 함께 제거가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대사 및 노화 억제, 요 환기가 말이에요, 아주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염색체 끝에 텔리머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 텔리머라는 게 태어날 때는 어느 정도 일정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줄어들게 되면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노화입니다. 노화. 그래서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염색체의 텔로머가 길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세포가 분열을 하다 보면 그것이 줄어들죠. 그래서 텔리머라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활성이 되면 줄어드는 것을 억제시켜줘요. 그래서 노화 억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환기만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로장생을 꿈꾸시는 분들이 이 환기 가루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장수 물질로다가 제가 얘기하는 우리 지금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신경 보호 효과라든지 미토키누의 기능 개선 이런 것 때문에 복용을 한다지만 다른 분들은 이 텔레모라제의 활성을 시켜서 그 텔레모가 그 줄어드는 것을 억제시켜서 오래 살고 싶은 그 장수 물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텔레모라제가 활성화되면 이제 세포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환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 생리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감수성 및 에너지 대사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퇴행성 뇌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슐린 그 저항성이 아주 높아요. 그 이제 특히 그 신경세포들이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낮아져서 그 에너지를 적게 만드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보니까 그 포도당 그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내로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더 그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듯이 그 MC2 오일, 특히 이제 C8, 그 카본 체인이 탄소 체인이 8개 있는 거, 그 MC2 오일을 복용하시라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슐린 감수성을 인슐린 센시티브를 좋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면 에너지 대사가 개선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 세포들한테도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면역 조절 작용도 있습니다. 면역 조절 작용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T 림포사이드, 면역 세포전에 뭐 B 세포도 있고 T 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T 림포사이트를 조절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환기에서 나오는 그 다당체가 있는데 이 다당체 중에 이 다당체가 하는 일이 그 세포 내 중추 세포 내에 미세아교 세포에서 나오는 그 사이토카인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염증이 되고요. 또 너무 적게가 나오면 제대로 생리 기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그 중간에서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상성이 깨지면 큰 문제가 돼요. 병리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면역 억제 상태에서는 그 인터루킨 2하고 IFN이라는 이런 감마가 그 생성이 촉진해서 그 세포성 면역을 강화하고요. 또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 시에는 이 트래그 세포를 그 억제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덴드라이트 셀 수지장 세포의 그 성숙, 그 미성숙된 그 수지장 세포의 성숙을 유도해서 그 항원 제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환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해가지고 혈관 신생. 특히 이제 그 도파민 신경세포가 많은 그 브레인스템, 그 감내 그 부분에는요, 특히 이제 그 퓨타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특히 뇌 안에서도 혈류의 그 순환이 가장 안 좋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도파민계의 그 세포들은 다른 신경세포보다 에너지를 월등히 많이 씁니다. 10배 이상 많이 써요. 그러면 10배 이상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그 부분은 혈류의 순항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다른 그 뇌 부위보다도.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이제 뇌 혈관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먼저 타격을 입는 부분이 그 도파민계의 신경들입니다. 그래서 도파민계 신경들 아주 특이하게 에너지를 또 많이 쓰는데 또 도파민 신경세포가 있는 그 부위에는 혈액 공급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 혈액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 환기는 특히 이제 혈관 그 신생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혈관이 만들어지는데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시 혈관이 다시 생겨야 될 때, 다시 이제 할 때 그때 그 신경세포의 그 생존율을 높이는데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거를 다음 슬라이드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제 그 작용 기전하고 그다음에 주요 분자 타겟, 그다음에 신경학적 효능 이렇게 아주 좋은 그 환기가 제가 아주 예상하지도 못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미토콘드리아 보호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텔리머라즈 활성화, 그래서 텔리머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은 게 그 인간의 그 욕망인데, 요 환기가 그런 것을 도움을 줍니다. 얼마나 좋은 약초입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 보호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위, 분자들과 일을 해서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이에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썼는데 그 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사이토크롬 C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토크롬 C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억제시켜서 세포가 사멸하는 거 억제하고 그 다음에 ATP 생성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도파민 뉴런 그래서 그 엔타이옥시던트 그 활성 산소를 억제시키는 거죠. 요즘 이래서 그 뭐 비타민 C라든지 아주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항염증. 너무 이 미세아교세포가 너무 과활성이 되면 좋지 않지만 또 너무 활성이 안 돼도 안 좋아요. 항상 그 중간 정도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미세아교세포가 아주 굉장히 과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활성화된 것을 이제 억제시키는 그런 항염증 반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 포식을 조절한다. 오토파지. 그래서 이제 오토파지를 조절할 때 그 세포 안에 있는 알파 시누클린 응집체가 함께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한 거 텔리머라이즈 활성해서 노화 지연이라든지 또 재생,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아주 중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안 드시면 안 되죠. 반드시 드셔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커피, 차 대신에 이제 환기차를 만들어서 드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들으셨다면 다들 나 내일부터 환기차를 마셔야겠다들 하실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환기는 그것을 이제 가공한 거죠. 가공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잘라놓은 모양도 있고요.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식의 모양도 있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뿌리가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가다 보니까 그 뿌리를 벗긴 아주 하얗게 된 그 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중국 한의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어떠냐고. 제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걸 사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근당 한 2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사왔는데 그 중국 한의사분이 하는 말이 이거는 못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쓰냐 그랬더니 아마도 이것은 어떤 큰 공장에서 껍질을 벗겨내고 그 남은 그 속줄기인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속여서 파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기주 성분은 껍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과 그 줄기 사이에 그 좋은 성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낸 그 아주 하얀 그 환기 줄기는 아무 쓰잘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무죠, 나무. 뿌리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 껍질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도 이제 단면이 보면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권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것을 끓이면 이제 끓이게 되면 탕이라고 그러잖아요.
탕으로 끓여서 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그것을 뭐 끓일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특히 이제 클리닉에서 환자들도 있고 한데 끓일 수가 없으니까 환기 가루가 있습니다. 환기 가루가 정말 고와요. 아주 곱습니다. 우리가 미숫가루 빻는 고운 것 그 가루보다도 아주 분처럼 곱습니다. 그래서 그 환기 가루가 이렇게 굉장히 고운데 제가 과거에도 그 소화를 잘 못 시켰어요. 제가 늘 앉아 있고 운동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소화기관이 안 좋았는데 그 환기 가루는 그렇게 맛이 별로 없습니다. 약간 그 미한 맛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환기가 아주 고운 분말이니까 그것을 한 티스푼 하고 컵에다 넣고 뜨거운 물을 거기다 부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 나오면 이렇게 우르고 나오죠. 근데 너무 맛이 무미해서 한번 속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지인분이 그 엿기름 가루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한인마켓에 가서 엿기름 가루를 사서 그것을 함께 섞어서 마셨는데 그 맛이 그 식혜 맛이 납니다. 그렇게 달지는 않은. 옛날에 과거에 그 집에서 할머니나 그 어머니가 만들던 그 시골에서 그 식혜,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가고 그 엿기름으로만 만든 식혜,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엿기름하고 또 환기가루하고 이렇게 한 숟갈씩 넣어서 오랫동안 몇 개월을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되는 것은 괜찮아져요. 그래서 엿기름은 빼고 그 다음부터는 환기가루하고 설탕 한 스푼을 넣어서 이렇게 마셨는데 그 가루가 이제 한 5분, 10분 놔두면 밑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루는 마시지 않고 그 위에 물만 마시고 가루는 그냥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가루를 사서 마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국내산 한국에서 나오는 국내산 환기 가루가 있었는데 요것도 아주 간편합니다. 그냥 한 스푼 퍼서 티스푼 써서 뜨거운 물에다가 섞어서 너무 뜨거우니까 못 마시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너무 이제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 설탕을 좀 넣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약을 드시죠. 처방, 특히 이제 레보도파를 드시는데 그러하면은 그거하고 같이 먹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항상 이것을 이제 체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을 한 번 먹는 것도 아니고 보통 3번에서 4번, 5번까지 먹는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어떤 비타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를 먹을 때 그 중요한 그 처방 약과 어떤 작용이 있나를 항상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스트로글로사이드 4번이 이거 사포닌의 일종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환기에서 나오는 사포닌이에요. 그래서 기존 파킨슨병 표준 치료제, 특히 이제 레보도파 병용 듀엇이 나타나는 어떤 효과. 근데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제가 시너지 효과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그 레보도파 인듀스 디스키네시아 요거 이상 운동증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이 있고 그 다음에 도파민 독성을 상쇄시키고 신경 보호 역할이 있고요. 또 혈내 장벽 무결성 유지와 또 약물 전달 혈내 장벽을 또 잘 유지를 시켜줘요. 이제 혈내 장벽이 여러분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장에 있는 그 막이 한 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세포와 세포 사이 막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혈관도 그 혈내 장벽도 그렇게 틈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상한 것들이 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특정 제가 늘 강의를 했지만 우리가 뇌로 보내고 싶은 약들이 있는데 그 혈내 장벽이 너무 타이트해서
약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것은 혈내 장벽이 아주 타이트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독성 물질이라든지 이물질이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유지시켜 준다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장기간 레보도파를 복용을 하면 선조체, 특히 이제 선조체에 도파민계 신경세포가 많은데 거기서 비정상적인 신경 가소성의 변화를 일으켜서요. 레보도파 유사로 나오는 이상 운동증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디스키네시아가 돼요. 근데 요 에스트라글라사이드 4번이 이 과정에서 핵심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정해서 이 레보도파 인듀스 디스키네시아를 완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한데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이제 L도파에 의한 간헐적 도파민 수용체 이 자극이 간헐적으로다 도파민 수용체의 자극이 PK 경로를 통해서 ELK를 과활성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이렇게 유도된 비정상적인 유전자 발현을 유도해서 이상 운동증을 디스키네시아를 아주 고착화시켜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낫지도 않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에 따르면 요 환기에서 나오는 요 이제 사포닌이 선조체 내에 있는 PERK 2분의 1이라는 레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 운동증을 좀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죠. 장기 차처럼 마시는 거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마신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마시면 이런 식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커피라든지 차를 마시면 이런 효과들이 없어요.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MDA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수용체입니다. 우리 신경세포 중에서. 우리 시냅스 가소성이 있는데 이 사포닌 계통, 특히 이제 아스트로글로사이드 4번이 특히 이제 시냅스 가소성에서 나오는 NR2B라는 소단위 티로신 인산화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좀 억제를 시킵니다. 꼭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를 시켜서 과도한 글루타메이트 신호를 차단해요. 이제 글루타메이트는요, 우리 뇌 안에서 거의 60%를 차지하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도 이제 같이 일하는 게 가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 그렇지만 이제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요것이 이제 과도하게 활성이 되면 뇌가 흥분이 되고 너무 많이 흥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염증 문제도 있고 좋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너무 흥분이 된 것을 좀 차단해서 시냅스 가소성을 좀 완전화시켜서 이상 운동증과 관련된 신경의 과화 흥분을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독성 상쇄라든지 신경 보호는요, 도파민 대사 과정에서 이제 과산화수소와의 반응성 높은 도파민 퀴논이 생성이 돼요. 이제 그래서 도파민 퀴논이라는데 이 도파민 퀴논이 뉴런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더욱 망가뜨려 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 물질에서 나오는 어떤 산화 물질인데 아주 독성이 강해요. 근데 이런 이제 아스트로글루사이드 4번이 요 경로를 좀 글루타치온이라는 아주 황산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의 레벨을 아주 높이죠. 이 글루타치온은 서플라이먼트, 비타민처럼 복용제로 파는데 정말 순도가 높은 글루타치온은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지만
이 글루타치온을 또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느 분은 효과를 보신다는 분들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글루타치온이.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번도 사 먹지는 못했지만은 가격이 비싼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 그 염증. 그래서 염증을 억제시켜 갖고 그 L도파의 그 효능을 유지시킵니다. 장기간의 그 L도파 그 복용은 그 미세아교 세포하고 또 성상교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를 동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과활성이 되니까 그 뇌 안이 전부 만성 염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도파민 신경세포의 그 뉴런이 그 자꾸 죽게 되죠. 그래서 사멸을 가속화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억제를 시켜요. 항염증 작용이. 그래서 아주 좋은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엘도파라는 약을 같이 먹었을 때 이런 것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엘도파를 드실 때 요 차를 좀 충분히 식혀서 물 대신에 이거하고 함께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히려 더 좋은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킨슨 병이 그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혈내 장벽이 손상이 돼요. 결국 자꾸 이제 새죠. 그래서 그 말초신경,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면역 세포가 뇌로 침투가 되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면역 세포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신경세포 안에서 면역세포가 하는 일이 따로따로 있는데 얘가 또 신경세포 안으로 뇌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증을 더 악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뇌혈관 장벽은 항상 타이트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아주 몸이 아베마처럼 작은 틈을 잘 뚫고 들어갑니다. 아주 조그만 틈만 있어도 잘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뇌혈관 장벽에 어떤 틈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그런 면역세포들이 그 중추신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을 뇌혈관 장벽을 더 타이트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그 환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부작용, 레보도파를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이상 운동증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시켜서 그 레보도파 인듀스 디스키네시아를 인상 운동증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이 기능이 있습니다. 환기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단독 투여 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환기하고 함께 복용했을 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 독성도 도파민이 있으면 그 도파민 퀴논이 생성이 돼가지고 아주 그 산화 물질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도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활성화산소를 없애서 뉴런 보호에 신경세포 보호에 좋고요. 그다음에 신경염증이나 세포 사멸이 이것을 엘도파를 계속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이런 세포 사멸이 더 가중이 빨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오히려 그 지연시켜주는 그 조절자 역할을 모디파이브 하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생리작용 말고도 이렇게 그 L도파하고 함께 복용을 하면 또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 한약재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용을 하면 더 좋은 그런 그 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파킨슨병 환자는 그 특징적으로 장내에서 어떤 그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정 그 박테리아와 어떤 특정 박테리아의 그 수가
정상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특정 그 장내 세균이 더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특정 그 장내 세균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불균형을 우리 환기가 잘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는 우리 중추신경, 뇌에 미치는 그런 그 기능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또 환기가 우리 장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너무나 좋은 또 기능이 있어요. 그 환기가.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의 그 불균형 교정, 특히 그 파킨슨병을 가지신 분들이 그 미생물 불균형이 심한데, 이런 것을 잘 유익균 증식과 또 유해균을 억제시켜서 밸런스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세 지방산, short chain fatty acid라 그래가지고, 요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요 단세 지방산은 요 장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균, 장내 세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균의 먹이에요. 그래서 요 단세 지방산이 부족할 경우에는요, 이 세균들이 장내 세포를 갉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손상이 되면 장 안에 있던 더러운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이제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환기가 뇌혈관 장벽을 그 틈을 타이트하게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장에서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도 여기 이제 세포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와 세포의 간격에 이렇게 타이트 정션하고 파이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갭 정션은 서로 세포와 세포가 소통하는 데 쓰고요. 이런 파이버가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네를 장내 세포를 타이트하게 유지시켜 가지고 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장내 누설을 차단을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과민성 대장염도 이런 리키것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의 이런 기능 때문에 제가 과민성 대장 증상을 치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상을 일반 내과에서도 가면 크게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내과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한번 환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피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의를 잘 모르니까, 또 많은 의사들이 한의를 또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공의에 따라서 또 이제 한의과 의사분들하고 협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협력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까 한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약재에 제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장벽 간의 이 정크션을, 틈을 타이트하게 해주니까 이 틈으로 어떤 박테리아든지 아니면 음식 속에 있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면역 반응에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생기는 알러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알러지 같은 물질들이 이 틈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혈류로 가게 되면 알러지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알러지가 없고,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나타나고 하는 것은 이런 장내 누설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특히 이제 파킨슨병 변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장신경계, 우리가 보면 신경계가 있죠. 신경총이 있습니다. 소장의 부분에 있고, 그래서 단전호흡 같은 것을 보면 장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일단 속이 편해야 만사가 편하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이 차분하면 장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조바조바하고 급하고 또 이런 비상시에는 장에 일단 혈류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장 운동도 느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하지가 않고 나중에 오랫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크론 디지즈, 만성 장염증, 알 수도 없는 그런 병들에 걸려서 아주 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마음이 편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하는 그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이 도움이 되는 거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그 복식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 신경계를 튼튼히 자극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건데 그 장 신경계 안에도 그 알파 시누클린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알파 시누클린의 그 형성은 장에서부터 형성이 돼서 그것이 미주 신경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파킨슨병이 한다는 그 버럭 가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장 환경, 장 박테리아의 그 환경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퇴행성 뇌질환뿐만이 아니고 아주 많은 여러 질병, 특히 면역계통의 질병이라든지 신경계통의 질병, 소화계 자체의 질병이라든지 그 호르몬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은 장 건강을 빼놓고는 어떤 모든 것이 다 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장 신경 내 알파 시누클린의 그 병리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환기가. 그래서 요 장 신경계 내 그 초기 응집을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장 신경계 너무 많이 알파 시누클린이 그 응집이 되면 이것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걸 초기에 응집 억제를 시키는 것이 환기가 그걸 합니다. 놀랍죠. 저도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미주신경의 전파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우리가 한약재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약초가 있습니다. 5가지 약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기를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파킨슨병, 퇴행성 뇌질환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변비 개선. 변비 개선은 뭐냐면 여기 고블렛 셀이라는 게 있어요. 장 표면에. 이 고블렛 셀은 뭐냐면 여기서 그 점액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블렛 셀은 우리 그 기도에 돼 있고, 그래서 가래가 나오잖아요. 그 머커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점액이 잘 분비가 되니까 변비의 예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놨는데 환기를 특히 이제 환기에 있는 그 에스트로글루사이드 4번 사포닌의 일종이에요. 사포닌. 우리가 인삼에서 나오는 건 진생사포닌이라고 하고 환기에서 나오는 사포닌은 에스트로글루사이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4번이 특히 생리작용이 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박테리아에 좋다. 요것이 왜 좋으냐 하면은 짧은 지방산을 증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충분해져요. 그래서 유익균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유익균이 증가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장, 세포와 세포 사이 이 부분을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타이트가 있는데 이 타이트, 세포와 세포 사이를 아주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누수 개선을 시키는 거고요. 장누수이 개선이 되면은 면역에도 좋아요. 그 다음에 면역력 개선에도 특히 좋습니다. 이뮤노글로빈 A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 장세포 안에서 그 면역력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지 않은 박테리아 등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이런 아주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개선이 환기를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그러면 그 에스트로글루사이드하고 유익균과 요즘 그
여러분들 그 프로바이오틱 해가지고 많이 드시는 분들 있어요. 그 이제 프로바이오틱을 먹으면 파킨슨병 환자들이 변비가 개선이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글루사이드 4번하고 그럼 유익균 프로바이오틱하고 같이 복용을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제가 또 분류를 해봤더니 요게 이제 스트레이텀 우리 뇌 안에 스트레이텀 안에 이제 보통 그 환기 단독으로만 복용을 할 때, 환기만 먹을 때, 요거 이제 에스트로글루사이드 4번만 먹을 때, 또 유익균, 프로바이오틱만 따로 먹을 때, 요것은 같이 먹을 때, 요 두 개를 같이 먹을 때 어떤 효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뇌 안에서 그 도파민의 양이 요게 환기만 따로 먹었을 땐 도파민 양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어요. 유익균도 단독으로 먹을 때는 이 정도 증가를 했는데 함께 복용을 하니까 그 스트레이튼 선조체에 있는데 그 도파민이 그 농도가 올라갔습니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같이 먹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청 안에 세럼 안에 그 리피드 폴리사카라이드라는데 이것은 리피드 폴리사카라이드는 안 좋아요. 이것이 많으면 염증 같은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아무것도 안 보면 아무것도 안 먹는 분은 그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이것이 혈관 안에 농도가 높이 있는데 요 환기를 복용을 하게 되면 이게 낮춰져요. 밑으로 낮춰집니다. 그 다음에 유익균 그 프로바이오틱을 복용을 하셔도 이게 내려가요. 근데 이것을 같이 복용을 하니까 아까 그 얘기했듯이 장누수, 장벽도 강화가 되고 또 장 안에 있는 세균총, 균총이라고 하죠. 세균 집단도 좋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불균형도 개선이 된다. 그래서 LPS, 그 리피드 폴리사카라이드가 감소가 돼서 이런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운동 증상이 환기를 복용을 하면 개선이 되는데 이렇게 유익균 그 프로바이오틱 먹어도 좀 개선이 되고 뭐 눈에 띄게 개선이 된다는 거 아니지만 비교를 했을 때 안 드시는 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개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개선 효과가 있다. 아주 시그니피칸트한 그 임프루브먼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오타, 이제 장내 미생물의 그 다변화, 디버시티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파킨슨병 환자는 그 버라이티가 하지 않아요. 그 특히 이제 어떤 특정 장내 세균이 많이 존재하고 다른 것들은 적게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그 장내 세균은요, 어떤 장 세포가 없어지고 또 갑자기 확 생기고 그러지는 않고요. 장내에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엇을 먹느냐, 또 장의 활동이 어떠느냐, 그 생리 그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요, 특정 장 세균이 증식을 많이 하고 어떤 그 장내 세균이 A라는 것이 있고 B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환경이 A라는 것에 잘 맞으면 A가 더 많이 증식을 하고요. B는 또 증식을 못하고. 근데 B라는 거에 더 환경이 좋아지면 또 금세 증식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요즘 그 보면은 너무 이제 그 불포화 지방산을 먹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라 해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short chain, 그 짧은 그 체인의 그 지방산 복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 들면 뭐 버터도 먹지 말라, 버터도 먹지 말라, 뭐 기름도 먹지 말라 하다 보니까 식물 썩만 먹다 보니까 장내에서 그 세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적게 됐죠. 위하고 소장에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우엉 같은 경우는요, 위하고 소장에서 그 섬유질이 소화가 안 되는데 그것이 대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박테리아에서 거기서 짧은 산 체인 그 지방산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박테리아의 그 먹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도
짧은 지방산이 버터 같은 거를 먹으면 그 안에 짧은 지방산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직접 장내려 가가지고 그 유산균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불포화 지방산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 드실 때 뭐 소고기 뭐 이제 단백질 때문에 잘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지방을 많이 드세요. 고기 드실 때 도움이 오히려 더 많이 됩니다. 단백질보다. 그래서 이런 운동 증상도 개선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도 이렇게 많이 다시 회복이 되고 스테이블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보기 쉽게끔. 그래서 유익균, 그 프로바이오릭 유익균과 함께 복용 시 이런 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 한약재 시장에 가면 생환기가 있고 또 자환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환기는 그냥 로 에스트라글라스 그 생물이고요. 자환기는 그 꿀에 처리한 것을 이제 꿀에 넣고 그 한 것을 자환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볶은 거죠. 볶은 건데 꿀을 넣어서 볶았다고 해요. 그래서 생환기는 이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깨끗이 닦아서 건조한 것이고 그것은 잘라서 아까 제가 사진 보여줬지 않습니까? 잘라서 그렇게 팔죠. 이렇게 편으로 해서. 그래서 아스트로글루사이드 4하고 칼리코신의 함량을 보존하는데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환기는 급성염증 억제라든지 이뇨작용. 그러니까 벌써 옛날부터 한의에서는 벌써 수천 년부터 우리 조상은 이 환기가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뇨작용이 있구나. 분뇨 제거. 요 이뇨작용은 제가 이제 요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 환기가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기를 처음에 마실 때 천천히 조금씩 해서 양을 증가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것이 특히 이제 파킨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도파민 때문이라도 레보도파민 그것 때문이라도 또 자율신경계의 그 문제 때문에 그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이 많아요. 근데 요 이제 환기를 먹게 되면 이뇨 작용이 더해져 가지고 그 혈압이 좀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더 드시고 아니면 이제 식사할 때 이렇게 보정을 하시면 돼요. 좀 음식을 좀 약간 더 짜게 드셔도 되고 그래서 아니면 옛날에 어떤 그 영국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커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커피에다 소금을 넣어서. 그래서 저도 커피에다 소금을 좀 넣어서 마셨는데 솔직히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커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노라는 그 엷은 커피에 소금을 좀 넣어서 먹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크림도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마실만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에도 중국 사람들 중에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기에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단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안 해봤는데 한번 소금을 좀 넣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뇨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소금이 삼투압에서 더 수분을 더 홀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환기 꿀을 넣고 볶은 거죠. 꿀을 발라 구운 것하고 볶은 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한의사 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열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폴리사카라이드,
그 다당체가 특히 이제 그 면역 활동이 좋은데, 요 다당체가 변형이 돼서 면역 그 활성 능력이 증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생황기가 있고 좌황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 한번 한의사분한테 물어보세요. 생황기하고 자황기하고 어느 것이 이뇨작용이 더 강한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생황기가 이뇨작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에스트로글루사이드와 요 함량이 좀 적게 되겠죠. 그 복근이니까. 하지만 제가 더 우려를 하는 거는 이뇨작용이에요. 혈압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넘어지시니까 넘어져서 다치면 안 돼요. 그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땐 적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양을 늘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거 대신에 또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거,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금을 더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을 더 많이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에스트로글루사이드 이런 물질들이 많이 용출이 되게끔 추출을 효율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키는가, 그거를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최대한 잘게 자른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아침에 가서 마시니까 출근을 해서 그 황기 가루,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정말 고와요. 그 가루가 분가루처럼. 그래서 그 뚜껑을 열면 그 분가루가 이렇게 공기에 이렇게 날립니다. 근데 그 분가루가 코로 들어가면 아주 또 그 기침을 아주 또 그 자극이 심해요. 그 이제 알러지 작용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분쇄, 최대한 잘게 자르거나 거칠게 분쇄한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조그만 절구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깨라든지 이런 걸 뭐 이제 빨 때 쓰는 그런 돌로 된 절구가 있는데 거기다 넣고 이렇게 몇 개 넣고 부셔도 돼요. 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화시키는 거, 침지. 저게 너무 말라 있기 때문에 저거를 1시간 정도 끓인다고 해도 많이 추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찬물에 1시간가량 담가두는데 제가 이것을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제 지금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한테도 이것을 꼭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기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중국 것은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찬물에 꼭 1시간 정도 담가 두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면 거의 95% 이상의 한 15분만 담궈놔도요, 90% 이상의 그 농약 같은 것이 다 녹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면 그 뿌리인데 황기 뿌리잖아요. 그럼 농약을 우리 뿌리면 물론 그 직접 닿지는 않지만 그 토양이 오염이 되겠죠. 일단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토양이 그 비소에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에다 놓으면 그런 것들이 비소 같은 거는 흐르는 물에다가 씻으면은 이제 많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찬물에 1시간가량 담궈뒀다가 꺼낼 때는 한두 번 더 헹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많은 양의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5% 이상 넘게끔 다 그 잔여 그 농약 같은 것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열을 해요. 이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다 잘라져 있는 거잖아요. 사올 때 이렇게 편으로 잘라져 있는데 거기서 더 부시지는 않고 찬물에 담궈뒀다가 1시간 정도 담궈뒀다가 한두 번 헹군 다음에 물에 넣고 보통 1시간 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탕을 하고 남은 것을 이제 따라내고 또 2차 가열을 해요. 아깝잖아요. 그 황기가 이제 비싸게 돈 주고 산 건데, 그래서 더 이제 울고내는 거죠. 그래서 남은 건더기에 새물을 붓고 30분 정도 더 가열을 해서
30분 이상 지나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30분 정도 가열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 그 1차 축주량은 진해요. 진한데 2차는 암만 해도 덜 진하죠.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아주 적당한 그 농도가 돼요. 그래서 저것을 한 번에 많이 만드셔서 보관을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셔야 돼요. 저것을 밖에다가 보관을 하면 상합니다.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셔서 찬 것이 먹기 싫은 분들은 따뜻하게 데워 드셔도 되고 마이크로 오븐에다가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또 거기다가 그 MCT 오일도 한 티스푼 같이 넣어서 마시면 더 좋습니다. MCT 오일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MCT 오일을 넣어서 아침에 드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MCT 오일을 함께 하면 좋아요. 같이. 요 에스트로글루사이드는 기름하고 잘 흡수가 됩니다. 기름하고. 그래서 아까 유산균. 그래서 여기 나죠. 기름을 먹었을 때 더 흡수가 된대요. 제가 이것을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환기를 공부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 잘 맞아떨어져 나가요. 너무나 쉽게끔. 그래서 여기 MCT 오일이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C8 그 MCT 오일을 한 티스푼 넣고 마시면 더 좋다는 거고, 나중에 이건 다음 시간에 미생물에 대해서 그 프로바이오에 대해서 특정 프로바이오에 대해서 또 강의를 준비를 할까 합니다. 또 그것과 함께 복용을 하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물 대신에 어느 정도 이제 미지근하면 물처럼 해서 그 레보도파 약을 함께 복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레보도파가 그 MCT 오일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함께 복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복용 용량은 보통 하루에 15g에서 30g이 적당한데 그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경동시장 같은 데 가면 환기편을 구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15g에서 30g의 그 양이 얼만큼이냐고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건 차처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해서 이것을 많이 복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그 한국 환자분들은 너무 급하세요. 그래서 어떤 약을 복용하면 당장 내일 아침에 효과가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퇴행성 뇌질환들은 원래 오기를 굉장히 수십 년, 뭐 10년 넘게 긴 시간을 겪으면서 지나면서 어떤 그 몸에 온 그 병리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또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증상이 손이 떨리고 하는 그런 증상들은 바로 그걸 이제 억제시키고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몸을 개선시키는 데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그 차처럼 아침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과거에는 내가 커피와 차를 마셨다면 이제는 이렇게 환기차를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용량은 하루에 15g에서 30g이 적당하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환기는 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요. 또 이뇨 작용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혈압을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드셔야 돼요. 이걸 나중에 뭐 환기를 먹고 혈압이 떨어져서 넘어졌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하는데 혈압을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70 이상,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유튜브에서요.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분석표가 와요. 이렇게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그래서 제가 강의 그 난이도를 계속 낮추려고 해요. 낮추려고. 그래서
보통 65세 넘어가신 분들이 반이 넘어가시더라고요. 거의 한 70%가 60에서 70 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뼈도 골다공증도 심하고 그래서 특히 기립성 저혈압 문제 있죠. 그래서 이제 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뭐든지 다 천천히 시작하셔야 돼요. 천천히 급하시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 혈압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주 크게 혈압을 낮추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혈압을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환기차를 마셨다 그러면 특히 일어날 때는 천천히 어제하고 마셨을 때하고 안 마셨을 때가 어떻지? 이거를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볶는 환기 제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 이제 꿀을 넣게 되면 그 자환기가 되죠. 자환기. 그래서 이제 환기를 보통 260도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데 프라이팬 260도 수준이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딱 별 5개, 별 3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불 대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봐서 했는데 특히 이제 코팅팬은 260에서 300도 과열하게 되면 코팅이 손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코팅이 없는 팬을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팅팬에서 안 좋은 물질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260도가 되면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이 막 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적외선 온도계가 있어요. 이렇게 적외선 온도, 권총처럼 생긴 거 적외선 온도계 그거 구입하셔가지고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260도에서 30분 가량 볶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콩과니까 환기가 콩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글루코사이드닌, 오드닌, 칼리코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의 함량이 2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루코사이드, 사포닌도 글쎄요. 사포닌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렇게 2배 정도 함량이 증가를 한다니까 어느 것을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것으로 생환기를 드시려면 생환기를 차처럼 드시고 아니면 자환기. 그래서 자환기는 아무래도 이제 꿀에다 그렇게 처리를 한 거니까 좀 비싸겠죠. 그래서 생환기를 사셔다가 이렇게 본인이 직접 구우셔도 돼요. 꿀을 안 넣고. 이러면 저도 한번 자환기를 사다 했는데 자환기를 지저분하잖아요. 중국에서 진짜 그게 진짜 꿀인지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물에다 담궈 놓으면 다 그게 녹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직접 생환기를 사서 물에 넣어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씻어내고 한두 번 씻어내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자환기는 제가 중국에서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사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볶는 환기를 제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30분 정도 볶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30분 이상 넘어가면 아이소플라빈 함량이 오히려 감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30분 정도 260도에 가열을 해도 벤조피린 같은 볶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도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벤조피린이 생기지 않으니까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일단 환기를 볶아서 잘게 부셔서 커피 그라인더가 있으면은 볶은 거는 잘 부셔져요. 그래서 커피 그라인더가 있으면 분쇄를 해서 분말 향기를 하셔서 드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생환기는 말린 거는 커피 그라인더에 부서지지가 않는데 저렇게 이제 볶은 환기는 잘게 부셔가지고 그것을 커피 그라인더에 넣으면 환기가 섬유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라인더로 돌린다고 해서 전부 다 분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섬유질은 분말만 걷어내고 섬유질은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분말을 해서 이제 뜨거운 물에 넣으면 끓이시지 않아도 되죠. 편해요. 그래서 저는 분말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환기를 사다가 이제 반드시 세척을 하셔야 돼요. 1시간 정도 물에 넣고 꺼내실 때는 한 서너 번 세척을 해서, 왜 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너 번 세척을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볶으죠. 말려서 볶으셔야 돼요. 그걸 좀 말린 다음에 볶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말리지 않은 것을 볶으니까는 막 엉망으로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늘에 말리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양을 좀 많이 사셔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하루에. 그래서 볶은 다음에 그것을 식혀서 좀 잘게 부셔가지고 커피 그라인더에 넣고 분쇄를 시켜서 제가 분말을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환기에 있는 사포닌은 그 지질, 기름하고 있을 때 더 잘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MCT 오일도 같이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그 특정 그 프로바이오틱, 그것도 함께 넣어서 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그냥 집에서 시간 날 때, 내가 보통 식사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입이 심심하잖아요. 뭔가 좀 드시고 싶고 하시니까 제가 이런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을 찾았는데, 이렇게 환기가 이렇게 좋은 것이 여러분 특히 이제 파킨슨병 환자한테 정말 잘 맞는 이런 그 한약재가 있었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혈압을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환기는 혈관 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적은 양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 환기 가루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말로 된 그걸 일단 사보세요.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조금 구하세요.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 사셔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혈압이 얼마 정도? 뭐 혈압이 별 문제 없네. 그러면 그냥 쭉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경동시장 이런 데 가서 환기를 사서 볶아서 또 분쇄를 해가지고 분말을 만들어 갖고 드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환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처럼 드시라고 권장을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